고문을 받는 도중에 이 성도파를 괴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백을 합니다. 네. 무슨 자백을 했을까요? 우산을 넘어 청진 평양을 장악하자. 가 우리 성도파의 강령이다라는 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평양을 장악하자. 그럼 여기선 더 이상 경제사범이 아니라 이건 국가 반역죄, 전복 사범이 돼버립니다. 평양으로 진격하자. 이건 나라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북한 당국에서 일단 단속할 때 세게 단속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선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파에게 이제 덧씌워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성도파가 무기를 소지한 무장단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빼박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를 제공한 게 이제 바로 대한민국 안기부다. 아니. 안기부다. 아니. 이러면 이제 냄새가 펄펄 나는 거지. 아, 이제부터는 만들어졌구나. 사건. 남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지원을 받아서 무기까지 소지하고 간첩단.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무력 집단이다, 무장 집단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간첩단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간첩단은 그 저기 정보만 주는 건데 이건 아예 무기를 가지고 정변을 갖다 킥했다 이렇게 되는 세력으로 거죠. 만들어주는구나. 독재 정권이 해 오던 그런 그 수법에 의해요. 국가가 뭐 전복될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적국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일타쌍피가 되거든요. 특히 구소련에서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구소련에서 무슨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미국 CIA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독재 국가의 FM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게 북한에서 보고 들으면 마치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남조선의 간부라 이거 안기부나 또는 다른 나라 간첩들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고위직에 있었댔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손전으로 뿔크고 또 보위부는 또 하는 짓 보면은 이렇게 무슨 큰 사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마치 큰일 한 것처럼 칭찬도 받고 출세도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생적 조직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부에서 뭘 해야지 안의 불만 때문에 애들이 자생적으로 정치적으로 규합을 해서 반 김정은으로까지 컸다. 이것도 또 주민들이 알면은 또 야 이건 뭐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볼 수 있는 딴데 또 거야 있을 수 이런 있고. 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안전부에서 이제 무산군에서 생겨났던 이제 성도파에 대한 일망타진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또 김정일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김정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바로 이 성도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인데 우리 사회에 이런 청년들은 필요 없죠.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교시,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내려졌다는 거는 그냥 100% 죽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다. 저. 필요 없어요. 이 당시가 상당히 이제 김정일로서는 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인데 그 위기의 핵심이 지금 김정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젊은 세대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이 청년층이 사회의 어떤 기둥인데 얘들이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없다 이거고 교정의 가능성이 없다.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거겠죠.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필요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소탕이 됐잖아요. 김성도 잡혀갔고 2인자였던 최영학도 잡혀갔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봤던 3인자 허철호 씨까지 20명이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심지어 그중에 2명은 공개 재판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김성도와 2인자 최영학 이 두 사람은 총살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총살 장면을 이 동고동락했던 성도파 일원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안 잡혔지만 부산 주민들 사이에서 숨죽이면서 오열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파 조직원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거죠. 허철호 씨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야, 김성도 패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로 차고 뭐 완전히 뭐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상이 때리고 굿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트럭이 막 완전 대실득 실더라고요. 트럭에다가 무상군 장만항에 갔어요. 무상군 장만항에 가면은 우리는 벌써 아는 거죠. 공개청을 거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 공개청이다. 아이고 그 다음부터
와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을 확 잃었어요 완전히. 더군다나 영양실조가 걸렸었는데 너무 완전히 앞이가 별지가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솔직히 막 완전히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팔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꼭 재판까지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김성도하고 최영학이가 둘이 각각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저는 12년 먹고 그땐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늘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프 걔네를. 와. 그 앞에 두 명을 이렇게 뭐 말뚝에 매달아 놓고 쏴 죽이잖아요. 그걸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형제인데.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알아서 그냥 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 한 가지 딱 억울한 게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뭐 국가정복 한다고 뭐 국가정복 이렇게 이런 거 한다니까 좀 이걸 그래서 한 번에 밟아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무 좀 비참하게. 은희 씨도 무상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 성도파 이 총살이 당한 얘기를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죠. 학교에서 그 총살할 때면 이렇게 가서 보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 마치기도 전에 성도파 총살하니까 가야 된다 해서 줄 맞춰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사형 현장으로 갔었죠. 가서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람도 되게 앞에 서 있는 남자들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막 재판을 뭐라 하는데 이게 웅얼웅얼 하니까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은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사형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트럭에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여기를 막고 나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뚝에 매달 때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별말을 다 토로하니까 사용할 때는 꼭 재갈을 물려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거기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 묶는데 막 안 묶이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처참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사실 우리 어린애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뒤에 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소름 돋으니까 쏴 이래요. 뭐 3번 쏴 하는데 그 쏴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머리를 돌리는데 돌리면 지도원이 자꾸 보라고 해요. 왜 돌리냐고 머리를 꼬쟁이를 이렇게 찍어놔요. 근데 그게 성도파의 그 두목이랑 뭐 여러 명을 사용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